셀카를 찍을 때 턱을 살짝 내밀면 턱선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장기 교정을 통해서 아래턱의 위치를 회전시켜 주거나 전방 성장을 통해서 프로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없이 턱선이 갸름해지는 이 과정이 바로 무턱 교정의 매직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교정하면 무조건 예뻐질 수 있나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과 2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하시는데 단순히 치아만 가지런해지는 걸로는 성이 안 차시는 게 당연하죠. 보통 병원에 가면 좋아지니까 믿고 하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저 또한 의심 많은 사람이라서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지 않고 제 환자분들에게도 말로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런 데이터와 수치만 믿고 진료에 임하거든요. 교정을 한다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를 거쳐간 환자분들의 얼굴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첫 번째 케이스는 한국인들이 교정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인 돌출입입니다. 이 환자분 사진을 보시면 입이 좀 많이 툭 튀어나와 있고 퉁명스러워 보이고 입을 다물 때 턱 끝에 이런 식으로 호두주름이 질 수 있는 상태였죠. 입을 쑥 넣어달라는 요청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환자분은 밑에 앞니 같은 경우에도 각도가 많이 좀 뻗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앞니가 이렇게 많이 솟구쳐서 대문 앞니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전방으로 많이 뻗쳤고 이 위에 있는 앞니가 밑에 입술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돌출이 좀 심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코하고 턱 끝을 잇는 심미선, 이거를 에세팅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 심미선보다는 입술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이쁘다고 보통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치료 전에 시뮬레이션이란 걸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니의 위치도 이렇게 설측으로 경사를 주고 수직적으로도 내려주면서 입술이 조금 일부 들어가는 양이 보일 거고요. 위에 앞니가 들어가는 양은 밑에 앞니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에 앞니가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되면은 그만큼 입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돌출을 보통 개선을 하고요. 보통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모든 치아들을 다 개별적으로 이동을 해서 어떤 게 최적의 상태를 환자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 저희 치과를 다녀갔던 환자분인데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약간 돌출도 심했고 그로 인해서 노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던 환자분인데 실제 1년 10개월 뒤에 입술의 두께도 많이 감소됐고 측모상에서는 심미선 안으로 많이 돌출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턱 환자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턱이 없어서 멍해 보인다는 고민으로 턱 수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이 환자분 데이터를 보면 교정 전에는 턱이 뒤로 밀려 있어서 목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교정 후에는 없던 턱 끝이 살아난 걸 보실 수 있어요. 무턱 교정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인데 얼굴이 굉장히 프로파일이 많이 바뀌었고 아래턱의 무턱이 전방으로 성장을 하면서 턱 끝이 살아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턱에 보형물을 넣은 것도 아닌데 이건 카메라 각도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카를 찍을 때 턱을 살짝 내밀면 턱선이 살아나는 것처럼 성장기 교정을 통해서 아래턱의 위치를 회전시켜 주거나 전방 성장을 통해서 프로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치아가 깊게 물리는 분들은 턱이 뒤로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교합을 열고 아래턱을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회전시키거나 전방 성장을 유도한다면 숨어있던 턱 끝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수술 없이 턱선이 갸름해지는 이 과정이 바로 무턱 교정의 매직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고 일본에서 교정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네네네네. 일본에서 실제 교정을 하러 왔다 갔다 하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원을 하십니다. 무턱 교정하고 지금은 투명 교정 마무리 단계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얼굴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엄청 놀라 하셨어요. 근데 오늘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방문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일반적인 브라켓을 다는 철사 교정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셨을 때는 장치가 탈락하거나 또는 철사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투명 교정을 선택했을 때는 단계에 맞는 장치 개수를 챙겨 가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군대에 계시거나 어디 해외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투명 교정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환자분인데 이런 비대칭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실 뼈 길이 자체가 양쪽이 다른 건 교정만으로 맞추기 어렵거든요. 오른쪽 다리가 짧은 책상을 수리한다고 다리 길이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대신 치아의 수평을 맞춰서 겉보기에 기울어 보이지 않게 완벽한 대칭은 아니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얼굴 밸런스
밸런스가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충분히 개선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환자분도 위아래 중심선이 굉장히 불일치하고 변리도 좀 심한 편인데, 이분이 따로 발치를 하신다거나 턱뼈 수술을 받은 게 아닌데 치아의 경사라든가 중심선만 맞춰줘도 굉장히 대칭성을 많이 회복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환자분은 성인분이셨고, 이런 친구는 만으로 10살 남짓 되는 여자 성장기 환자분인데, 이런 반대교합을 개선해줘서 향후에 일어나는 아래턱뼈의 비대칭적인 성장을 막고 대칭적인 성장을 유도했을 때, 실제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 턱뼈의 끝이 좌측으로 가 있던 게 성장해가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들을 통해서 치아 교정을 통해 드라마틱한 변화를 확인하셨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현실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굴 변화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처음엔 벽지를 뜯고 바닥을 드러내느라 먼지가 날리고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교정도 처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입이 더 나온다거나 또는 볼살이 빠져 보여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오는 일시적인 모습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과정이 끝나면 분명 더 예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제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에 의존해 진료하지 않고 이렇게 PPT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엑스레이 몇 장 드리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와 3D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0.1mm 단위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인중 각도는 몇 도가 베스트인지, 윗니와 아랫니를 각각 몇 밀리미터씩 넣어야 턱선이 살아날지 계산해서 보여드리거든요. 이 과정은 더블보드 전문의로서 가진 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치아 별만 맞추는 건 기술자의 영역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얼굴 조화와 턱관절 건강까지 디자인하는 건 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 다 된 것 같아도 제가 아직 안 된다며 고집을 부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1도의 미세한 각도 차이가 웃을 때의 고급스러움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저에게 교정받으신 제 환자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어느 치과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든 교정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됐다는 칭찬만 듣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더 말씀드릴게요. 교정을 통해 예쁜 얼굴형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요요 현상이 있어서 치아도 무시무시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정이 끝난 후가 어떻게 보면 진짜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유지장치를 귀찮다고 멀리 하시면 2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는 환자분만의 영역인 만큼 예쁜 라인을 지키기 위해 유지장치와 단짝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실제 사례들을 보시니 머릿속에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지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정이 성형수술처럼 뼈를 깎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똑같이 낼 수는 없지만, 본인이 가진 골격 조건 안에서 최선의 라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숨겨진 미를 찾아내는 게 바로 제 역할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진짜 예뻐질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본인의 데이터부터 확인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숨겨진 미소를 찾아드리는 부산교정 이원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